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원 결정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낸 건데요. 결과에 따라선 현 국면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뭔지 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401명. 정부가 각 대학 의대 정원 신청 마감 결과를 발표한 당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학 정원을 정원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의대 교수님,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고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및 행정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 양상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이 성립되려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 발표를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 대학교에 정원을 배분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정작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처분성이 있는데 또 의대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즉 교수들의 원고 적격 유무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처분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은 의대 정원 증원 자체는 의과대학이잖아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법정까지 가게 된 가운데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7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 메리트증권 등 총 7곳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중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융사가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수수료나 이자 수준이 과도한 건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심지어 현행 법정금리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금융사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이달 안에 검사를 마치고 이자 제한법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증권사들이 호황기 때 공격적으로 PF 사업을 확장해 큰 수익을 거둔 뒤 부실 우려가 확대되자 이제는 위험성을 외부로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정 영업 행위와 사익 추구 행위가 지적되었습니다. 성과 만능주의가 금융투자 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가 금융사의 성과 만능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 범위를 보험사와 캐피털사 등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수료 책정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자문수수료 체계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자 배구 오지영 선수 측이 한국배구연맹을 상대로 재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선수 생활이 사실상 끝났지만 후배를 괴롭힌 선배라는 의혹의 시선은 털어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팀 내 후배 선수 2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의혹으로 한국배구연맹의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오지영. 징계 뒤 곧바로 구단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선수 생활이 사실상 끝난 오지영이
오는 8일까지가 기한인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하에 대신 한국배구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과 페퍼저축은행 구단의 해고 무효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오지영 측 설명입니다. 후배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아는 채 불명예스럽게 선수 생활을 마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징계 이후 오지영 측이 후배 A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기류는 상당 부분 바뀐 상황. 선배가 후배들에게 조언한 수준이 아니냐는 겁니다. 괴롭힘의 영역을 과도하게 확장해 징계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배구연맹은 2번의 상벌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소송 등이 들어오면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지영의 소속팀 페퍼저축은행 역시 선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과금 같은 게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논하는 걸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후배 괴롭힘 의혹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